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바람 떨리게. 게다가 입구에서 제가 이거 들으실 필요 없는 스님을 많이 쫓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셨단 말이죠. 매우 힘듭니다 지금. 예. 자, 반갑고요. 제목이 바뀌었죠. 물리관 쉐이드를 가르쳐 보았습니다. 바뀌었어요. 좀 건방질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회사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있다가 3년, 그만 찍으세요. 3년 전에 학교로 가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일하고 있어요. 액트5라고 하는 회사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경 워낙 극고합니다. 자, 예,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PBS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들어왔죠.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되게 이렇게 유행할 때 그때까지는 저게 제일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모바일 게임으로 급격히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게임 쪽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계속 있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 다 이걸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바일 되면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죠. 이거의 장점을 느끼기 전에 모바일로 오게 되면서 게다가 언리얼4가 나오면서 언리얼은 아예 그냥 기존 쉐이더가 다 없어지고 물리기반 쉐이더밖에 안 남았죠. ESS랑 유니티도 물리기반 쉐이더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기반 쉐이더가 뭔가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리기반 쉐이더는 발표하는 곳에서 좀 마케팅스러운 용어로 보통 어려운 거 얘기할 때는 특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징을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다 더 정확한 라이팅 표현이 가능하고 아티스트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아티스트를 위해서 만든 건 아티스트죠. 그리고 보다 더 직관적이고 재생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쉐이더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 가능하다. 마치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들은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다.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큰 특징을 한번 해보죠. 좋은 동영상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언리얼 동영상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예. 잠깐 여기 관계자 안 계시죠? 나가세요. 야, 자, 요새 강연부서도 많이 있어요. 강연서 많지고 한글화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되게 많은 게 있는데 딱 두 개만 되게 특징적인 걸 짚어볼게요. 두 개 특징을 짚어보면은 첫 번째 그거 아니고 에너지 컨저베이션,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마침 좋은 예가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친구가 거울에 그림자가 생긴다는데 거울에는 그림자가 아니라면 거울은 그림자가 생길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오랜 강연 들으시면 지루하셨죠? 제가 장난 잠시입니다. 자, 빛은요. 일단 빛을 생각해보죠. 빛은 기본적으로 투과라든가 흡수라든가 반사, 막 산란, 난리 나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반사겠죠. 빛은 기본적으로 반사가 굉장히 큰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자를 차지할 수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바로 튕겨내면은 정반사라고 하고 빛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튕겨내면은 난반사라고 합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난반사를 디퓨즈라고 하고 정반사를 스페큘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표면이 거칠어지면은 난반사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정반사는 줄어들고요.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되면 정반사가 많아지고 난반사는 줄어들겠죠. 이런 좋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에 젖은 나무를 보면요. 보시면 여기 있는 많은 부분은 정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난반사죠 거의 다. 그리고 물에 젖은 부분은 정반사가 생겼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반사에 줄 빛의 양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두워졌습니다. 젖으면 어두워진 이유가 바로 정반사의 빛을 뺏기기 때문에 난반사는 어두워지는 거죠.
거울 자체는 저희 집입니다. 거울은 이렇게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빛을 비춰봤습니다. 근데 빛이 나죠? 이건 뭐예요? 난방사입니다. 난방사. 근데 거울에다 비춰보니까 안 빛난단 말이죠. 빛이 어디 갔을까요? 반대편으로 갔죠. 모두 빛이 정반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밝아졌을까요? 안 밝아졌을까요? 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생기지 않죠. 거울은 이상적으로 되게 정반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거울도 이상적인 100%는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뭐 먼지라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밝아집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밝아지지만 일단 거울은 정반사를 전부 다 한다는 가정이면 안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제가 요만큼 그려놓은 이유가 남았다는 뜻이죠. 남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여태까지 쓰던 옛날 방식은요. 구형 방식이죠. 이런 정반사, 난반사를 갖다가 감각으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을 썼었습니다. 그냥 더하기였어요. 아무 생각 없는 더하기. 게다가 스페‌큘라는 아무 의미 없이 흰 공이었습니다. 조명이 네모나도 동그란 흰 공, 그렇죠? 스페큘라는 동그랬어요. 조명이 별표여도 동그랬어요. 계산 공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대충 스페큘라 넣고요. 대충 디퓨즈를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막 넘어가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옳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감각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실까요? 위에 경우 보시면은 스페큘라가 크기가 커졌습니다. 커지면은 빛의 양이 그대로라면 커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려져야 정사이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크기만 조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빛의 양이 그대로인데 이건 또 증가한 거죠. 그렇죠?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큰 특징, 스페큘라 컬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금속은요, 고유의 스페큘라 컬러가 있습니다. 뭐 표면에 공유전자 때문이라는데 그런가 보다 하죠. 자, 금속은 고유의 스페큘라를 갖고 있다. 뭐냐? 금에다가 흰 빛을 비치면 금이 어떻게 빛나요? 노란색으로 빛나죠. 그러니까 금속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페큘라 컬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비금속은요, 흰 빛을 비치면 반드시 희게 나타납니다. 이게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려야 됐었어요. 금속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금속을 그리려면은 금속을 넣고 스페큘라 컬러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즉 노란 스페큘라를 만들어줘서 그걸 더해줘야 됐었죠. 그래야 금속이었어요. 그럼 비금속은 하얀 스페큘라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디퓨즈를 만들고 걔를 인버트 해가지고 걔를 곱해줘서 이걸 더해야 하얀 스페큘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금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버트된 텍스처를 스페큘라 컬러에 집어넣었어야 됐었죠. 옛날 공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땠다? 굉장히 귀찮았어요. 그래서 사람 피부 같은 경우는 스페큘라 컬러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곤 했었습니다. 인버트 시켜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찮은 걸 안 거죠.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물리 기반식이었죠. BBS는 메탈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메탈인 경우는요, 디퓨즈에다가 컬러를 넣지 않아요. 그리고 스페큘러에 컬러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메탈이에요. 그리고 비메탈은요, 컬러를 스페큘러에 컬러를 넣지 않습니다. 스페큘러는 그냥 흑백일 뿐이에요. 대신 컬러는 디퓨즈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메탈과 비메탈, 이걸 자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틀려졌습니다. 이걸 전환만 시켜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동으로요 출력되는 알베도가 바뀐 거예요. 즉 옛날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조정해야 됐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알베도를 갖다가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인데 이게 메탈이 아니죠. 이건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흰색 스페큘라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만 봐도요. 되게 많은데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봐도 물리기반 쉐이드 대단합니다. 추가로 프라이널 리플렉션, 뭐 미세 표면, 뭐 감마 프렉션, 뭐 이것이 다 옳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물리기반 쉐이더입니다. 역시 이것까지 들으면 슬슬 어렵죠, 그렇죠? 슬슬 어려면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즉 이겁니다. 이렇게 보다 더 정확한 라이팅 표현이 가능하다. 자, 아티스트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보다 직관적이다. 쉐이드 하나로 모두 제일 표현하다 가능한.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정확하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정확한 라이팅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정확한 라이팅 표현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정확한 이걸 알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옳다면, 예, 이쪽 방향은 맞는 방향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뭐 여기서 한번 내리자면은 제대로 알고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물리기반 쉐이더는 어떻게 쓰는지를 원리를 알고 써야 되는 그런 쉐이더가 됩니다. 그 텍스처 그리는 방식에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근데 말이죠. 자, 여기서요. 위에 게 정말 더 이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래 게 이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렸습니까?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죠.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쁘다 기준입니다. 예쁘다 기준. 예쁘다 기준은 솔직히 물리기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까요? 먼 옛날이죠 이거. 하프램버트 방식이요. 하프램버트는 램버트 방식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이쁘게 수정을 하겠다 접근 방식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나름 물리적으로 좀 비슷하게 지하 효과를 내려고 하던 접근이라고 치고요. 전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 스티커가 이쁘죠? 거기서 보면은 예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작자 얘기래요. 만들긴 했는데 왜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공식을 썼는데 왜 이쁜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강의 들으시는 수학자분들은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강의자는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쉐이더는요. 이게 맞죠? 기본적으로 이쁘면 장땡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옳기보다요. 게다가요. 당당히 존재하죠. 물리적으로 완벽히 옳지 않은 접근 방식이 아예 공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즉, 이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기반 쉐이더는 정확합니다. 정상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결국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뭐죠? 물리적으로 정확한 것만 예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이거죠. 자, 또 하나. 자, 어느 게 PBS일까요? 이쪽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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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오른쪽이요. 왼쪽은요, 제가 그냥 구형 방식으로 따라서 만든 거예요. 비슷해 보이게끔. 구별 가능하세요? 몇 분이 끄떡이세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걸 그죠? 이거 모바일 폰에 웬만하게 집어넣어볼까? 네. 그러면 구분이 돼야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리기반 쉐이더가 좋아 보이는데 무겁잖아요. 사실 계산량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똑같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구형 방식으로도. 이걸 잊으면 곤란한 게 사실은 구형 방식도 물리기반 쉐이더 맞아요. 그쵸? 구형 방식도 실사와 가깝게 만들려고 접근해가지고 만들었던 결과물이잖아요. 대신 어떻게? 생략을 많이 했죠. 생략을.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좀 발전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하자라고 접근하게 된 뿐이죠. 즉 구형 방식으로도요. 사실은요. 비슷한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즉 기존의 방식이 완전히 물리랑 어긋난 게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도 충분히 물리기반 쉐이드의 한 종류예요. 대신에 이제 수동인으로 조작해야 되고 생략이 많이 됐다. 이 둘뿐이죠. 그리고 가볍다. 그래서 모바일을 사실 많이 쓰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PBS는 이제 별로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 계산된 건 맞아요. 근데 뭐 천지개방적으로 막 이상한 세계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막 엄청나게 됐다. 단지 자동화가 많이 되고, 그렇죠? 계산이 정밀해진 우버 쉐이더의 한 종류라는 거죠. 근데요, 자동화라고요? 자동화 꼭 좋나요? 자동화의 한계가 있죠. 아티스트의 자유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자동화시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옳지 않아요? 그렇죠? AD가 원한다면은 맞는 거죠. AD가 원한다면 맞는 겁니다. 언리얼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언리얼도 포트나이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쉽죠 영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자, 포트나이트에서 보면은 그 스페큘러 컬러가 이 개발팀들이 원하는 컬러를 기존의 물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원하는 걸 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수동으로 스페큘러 컬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글이 써 있어요. 2013년에. 그리고 최근에는 헨리라고 언리얼 4로 만든 오큘러스용 애니메이션 있죠? 오큘러스 애니메이션에서 여기서는 여긴 나오죠. 우리의 과장되고 아름답게 재해석된. 그쵸? 아티스트는 이 물리 기반 쉐이더가 옳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욕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매달릴 필요는 당연히 없다 이거죠. 분명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요, 유니티는 5.0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언리얼은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나온 거 아니니까 새로운 엔진 나오면서 기존의 라이팅 칩을 다 버렸죠. 그것도 간단하죠. 왜냐면은 기존에 뭔가 지킬 게 없었으니까 새로 만든 거니까 라이팅 자각 다 버리고 그냥 물리 기반 쉐이더로 다 통째로 바꿨습니다. 근데 유니티는요, 물리 기반 쉐이더를 바꾸려고 보니까 새로 엔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존 쉐이더도 그냥 두자. 그 레가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레가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물리 기반 쉐이더도 만들어 놓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아까의 설레 보셨죠? 아티스트가 굉장히 자유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설레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기한 거 만들었죠. 물리 기반 규칙을 깨트릴 수 있는 물리 기반 쉐이더를 만들어냈죠. 뭔 소리가 이게? 이게 뭔 소리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써야지 모르겠는 상황이 됐죠. 게다가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좀 느리더라고요.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자, 물리 기반 쉐이더는 아직 완전히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릴 수 있어요. 유니티랑 포스트바이트죠 아마? 그 엔진은 러프니스를 쓰지 않죠. 언리얼은 러프니스를 써서 이쪽으로 쫙 조작하면은 거칠어져요. 이쪽으로 쫙 하면은 선명해지는 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니티는 반대 스무스니스라고 갖고 있잖아요. 스무스니스라고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스무스니스라고 갖고 있어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당기면 선명해지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흐려지죠. 언리얼과 정반대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제가 들었는데 아티스트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왠지 선명해지는 게 익숙하대요. 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라디에이션 오른쪽이 흰색이잖아. 오른쪽이 센 거지, 그치?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즉, 근데 두 엔진을 쓰는 우리는 헷갈리죠. 두 엔진은 따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 된 게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의 이 쉐이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구형 라이트인 론 PBS 그냥 존재하고요.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러 기반인 신형 라이트인 디퓨즈, 메탈릭 스무스니스 그냥 존재합니다. 게다가 신형 라이트 변형인 디퓨즈, 스페큘러 컬러 자동이래매. 근데 수동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존재합니다. 어쩌자는 걸까? 둘의 쉐이더 프로퍼티 보면은 이렇게 다릅니다. 크게 다른 게 이거예요. 하나 메탈릭이 플롯 1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스페큘러가 플롯 3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칼라네요. 3니까 얘는 흑백이네요. 정도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메탈릭 패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패스는 메탈일 때는 디퓨즈에다가 칼라 주지 않고요. 스페큘러에다가 칼라를 줍니다. 그리고 메탈이 아닌 것에는 디퓨즈에다가 칼라를 주고요. 스페큘러에는 보통 0.5 주죠. 그레이 그냥 일반적인 흑백을 준 그냥 색깔 없는 걸 줍니다. 이게 둘의 차이죠. 둘의 차이예요. 이게 메탈릭 패스, 이게 언리얼에도 들어가 있고 유니티에도 들어가 있는 방식과 완전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신기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신기하게. 신기하다. 여기 디퓨즈에 알베도 집어넣고 스페큘러에 스페큘러 컬러 집어넣는 게 생긴 거예요. 스페큘러 패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쓰시는 분 별로 못 봤는데 이게 이거죠. 자, 여기 보면은 메탈릭 패스예요. 자, 이거죠. 메탈릭 패스예요. 여기 이거 메탈릭 패스입니다. 여기가 어디 갔어?
스탠다드에서 메탈릭이죠. 메탈릭 1이니까 스무스 조절하면 이렇게 돼서 이 상태죠. 지금 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스페큘러 패스 알베도 여기서 알베도에 요 디퓨즈 컬러 들어가고 스페큘러 컬러, 스페큘러 BRDF 들어가는 이 부분을 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을 똑같이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스페큘러 컬러 앞에 있던 부분에다가 알베도에 블랙을 넣어주면요. 그쵸? 스페큘러 컬러에 그리고 알베도 컬러를 넣어주면 둘이 똑같아지죠. 이렇게 수동으로 블랙을 넣어주면, 수동으로 블랙을 넣어주면 똑같아집니다. 둘은. 매뉴얼 써 있습니다. 두 패스는 완벽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이거는 논 메탈릭입니다. 메탈릭이 제로죠. 요거는 알베도의 텍스처가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스페큘러 컬러는 그레이입니다. 그냥 스페큘러 컬러 특별히 색깔이 있지 않아요. 이걸 스페큘러 패스로 똑같이 따라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직접 그레이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알베도에 넣고 그럼 똑같아지죠. 두 개가. 즉 두 가지 유니티에서는 스탠다드 쉐이드랑 스탠다드 스페큘러 셋업 요거는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물리 기반 쉐이드입니다. 근데 스페큘러 패스는 알다시피 수동이죠. 뭔가 약간 수동이어서 저기다가 카라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노란색인 게 스페큘러는 살짝 녹색인 거 보이십니까? 프로젝터라서 안 보이나? 예. 살짝 녹색인 말도 안 되는 케이스를 나타냈어요. 이게 텍스처 들어가면 더 리얼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지금 하늘이 파란데 지금 녹색을 반사하고 있는 금속도 아니고 이게 뭐 귀금속도 아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니티는 수동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도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PBR은 마법이 아니에요. PBR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PBS는. 다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오라만 이쁜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만든 목적이 아티스트 편하라고 만든 기능인데, 솔직히 편하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죠. 정신이 없죠, 그쵸? 다 섞여 있는 상태니까. 지금 중간적인 부분이라서 아직 발전이 완벽히 않는 상태라서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아직 발전 중이에요. 약점도 꽤 있습니다. 자유도가 꽤 제한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PBR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를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여기 학교예요. 수업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해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실무에서도 아직 안 쓴 곳이 많아요. 그렇죠? 언리얼을 쓰게 되면 쓰겠죠. 유니티를 쓰게 되면 안 쓰겠죠. 그리고 예전 방식의 라이팅과 꽤나 다른 구조예요. 설명하자니까. 그리고 또 안 가르치자니까 그것도 곤란하죠. 가르쳐야잖아요. 미래님 쪽이라면.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기존에는 디퓨즈와 스페큘러 라이트가 있어. 야, 새로운 라이트는 알베도랑 메탈릭이랑 글로시인스랑 이렇게 쫙 쳐서 손에더니 이렇게 와 교수님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짜증나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어설프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외워버리신다고요. 모르게 되면. 그래서 또 어렵게 나열하면 또 흥미 잃거나 그러기 때문에 되게 이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짜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까? 근본적인 걸 이해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부터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과목명은 카메라 라이트 렌더링. 학생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뭘까? 이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카메라 앞에 맡겼어요. 교정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찍게 하는 거예요. 사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찍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목적 있게 찍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게임 하면은 우리 눈의 카피가 아니죠. 카메라의 카피죠. 그렇죠? 눈에 모션 블러 보시는 분 계세요? 막 블록 나오고 렌즈 플레어 나오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카메라를 흉내낸 거지 사람들을 흉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배우게 되면 의외로 게임의 에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나가서 디퓨즈 찍어와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앰비언트 찍어와, RGB 찍어와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찍어와. 셋은 구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앰비언트인지 디퓨즈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페큘러인지 아닌지요, 이거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요. 마른 표면하고 젖은 표면도 찍어와. 예, 이상한 짓 지키고 있죠. 전혀 사진 속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빛에 대해서 셔터스피드 연구, 베니샤 촬영, 예, 이런 것들 시켰죠. 겸해서 빛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진 수업 같지가 않죠?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누군지. 프라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림라이트, 이거는 이제 카우스틱, 림라이트, 요거는 프라날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금속과 비금속의 스페큘라 색깔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게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HDR과 LDR까지 이런 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실제로 사진에서 쓰이는 HDR과 컴퓨터 그래픽에 쓰이는 HDR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을 가르치고 나서 컴퓨터 그래픽에 쓰는 HDR도 같이 설명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역시 PBS를 가르치는 계략이었죠. 이렇게 한 학기의 접박이 끝낸 다음에 두 번째 학기는 드디어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가둔 거죠. 예. 근데 이 가르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뭐랄까, 이게 되게 유식한 한문용어로 그런 거 있죠. 덕업일치라고. 예. 덕업일치라고. 피규어 찍을 때도 이제 막 유용해. A4지 갖고 바울서 만들고, A4지 갖고 지금 백이랑 디퓨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규어를 찍더라고요. 이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어쨌든 가둬놓고 이번에는 멘탈 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멘탈 레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굉장히 멘탈 레이로 빛의 세밀한 계산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여기에 아까 사진 찍은 것들이 모두 구현됩니다. 멘탈 레이로 하게 되면. 그리고 조사했던 빛을 전부 다 3D로 구현하는 걸 해본 거죠. 여기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컴퓨터로 빛을 리얼하게 하려면 되게 느리다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렌더링 하나 할 때 왜 7시간, 8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네, 참고로 프로그래머예요, 이거 하는 거. 예, 이 친구도 프로그래머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에서 취업 못하면 인터뷰에서라도 취업시킬까? 아니,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했죠. 개척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게 PBR을 가르치기 위한. 이렇게 하고 나서 여태까지 만든 지식들이, 배운 지식들이 모두 자연스럽게요, PBS에 대한 지식이 되도록 유도를 했죠. 그렇게 돼서 제가 노린 게 마침 작년 NDC에서 이우성님이 강연을 했죠. 이우성님이.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옛날 온라인 게임에서는 빛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컴퓨터가 빠르지 않았고요. 미우라든가 그런 옛날에는 아예 빛을 신경 쓸 데가 없었죠. 그래서 빛을 신경 쓰기 전에 우리는 모바일로 일찍 넘어오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도 이제 성능이 향상돼서 빛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게임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마련된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걸 알아듣게 만들어서 의도한 결과는 역시나 영화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영화를 보면 앰비언트 컬러가 신경 쓰이고 레스토랑에 가면 카우스틱이 신경 쓰이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 다음 3단계 다음에는 쉐이더 코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하네요. 잔인하게.
직접 램버트 현상부터 블림폼, 앰피얼 현상까지 전부 다 시켜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켜서 최근에는 이펙트 디자이너들이 그 취업할 때 그 쉐이더 짤 수 있냐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쉐이더를 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물리기반 쉐이더와 그냥 옛날 쉐이더를 갖다가 혼동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물리기반 쉐이더를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혼동하거나 그렇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바르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게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기술을 이해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엔진이 나오게 되면서 옛날엔 프로그래머들이나 맞았던 그런 훌륭한 기술들이 아티스트의 손끝에서 버튼 몇 개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쉽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 바로 다음 시간에 강연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연하죠. 이분 원래 아티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이런 개발하게 되니까 꼭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자, 강연은 이렇게 길진 않아요. 제 강연이. 이제 슬슬 결론 낼 때가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PBR로 썼네요. 지금. PBS는 훌륭한 방향입니다. 그렇지만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리고 PBR은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그 가치가 있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공부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제대로 응용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우리는 오지 않았나. 그리고 언젠가 조만간 오게 될 겁니다. 우리도.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맥스랑 포토샵만 다루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엔진에서 쉐이더를 이해하고 다뤄야 되고 라이트를 좀 더 고급으로 만져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발전할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럼 여기까지 강연 끝마치겠습니다.